10월 30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는 중동 리스크죠. 근데 지상군은 뭐 확실하게 투입을 한다던가, 뭐 이란이라든가, 뭐 시리아, 레바논에 참전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확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런 중동 리스크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불안감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도 뭐 네타냐후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을 사실상 지지한 또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극대노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제 뭐 유명 인사까지 기업 CEO까지 이 전쟁에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시장은 일요일에 올랐습니다. 일요일에 상승했고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 주간 동안에 이 선물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사우디 아람코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전쟁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국제유가 갑자기 막 WTI유 뭐 $90 넘어가고 브렌트유 $100 넘어가고 이러면은 정유주를 공략하면 되는데 뭐 정유주를 딱 공략하기에도 애매한 시장. 그렇다고 뭐 시장에 반등이 나오기에도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일정, 그리고 증시 이벤트, 뭐 개별 종목의 이벤트를 조금 더 체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지난주에 가장 강세가 나왔던 게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럼비스킨병이랑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이름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원숭이도 자 엠폭스가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요게 오늘 정부 일정까지 다 이 럼피스킨병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정부 일정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간 증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재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유가에 관련된 부담감들은 국내 시장에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오늘 큰 재료는 지금 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검토해두고 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가 전면 재금지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공매도가 터지면서 막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전면 재금지하고 지금도 일부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전면 금지가 되면은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겠죠. 그러나 공매도의 부담감이 컸던 종목들, 특히 2000년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 어느 타이밍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립 서비스냐는 비춰질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외국인 투자들 안 들어오잖아요. 하반기 외국인 투자들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사실 그 환율 차이가 환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라리 시장을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면 기관 금융 투자도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호재도 있다. 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에 정상회담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렇게 크게 확전이 되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내 내부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오늘 시장의 반등도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국채금리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죠. 국채금리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와서 2년물 국채금리가 만약에 5%대 밑으로 좀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무서운 거는 투자 시대가 많이 하락해 있어요. 너무 악재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뉴스의 헤드라인에 사실 뭐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매수의 손이 잘 안 나가는데, 만약에 공매도도 뭐 그 전면 금지되고 뭐 바이든 시진핑이 정상회담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좀 협력하겠다 이런 발언하게 되면은 또 시장이 금방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는 31일 날 이제 뉴빌딩 포럼을 개최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 회의를 하죠. 여기는 러시아와 중국은 불참하지만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300조 이상의 자산을 동결하게 되면서 이걸 우크라이나 재건을 활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좀 빠르게 해소된다 그러면은 가자지구도 재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거기에도 투입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 테마주들, 재건 관련 테마주들의 호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전쟁이 끝나야 돼요. 일단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2위 기업의 총수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 내용이 태양광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들어서 태양광을 축소하기로 했잖아요. 워낙 비리가 태양광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태양광 산업이 과연 오늘 주 테마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랑 협업하게 되면은 역시 네, 약간 이 진영 라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더욱더 기울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면서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 러시아도 포탄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나라가 또 포탄을 한번 빌려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2년간 4.1% 성장했는데 이게 41개국 중에 25위다. 뭐 코로나 이후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수출 주도 국가라 가지고 좀 쉽진 않은 영향도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국은행 총재가 네, 시장 금리가 미국에 따라서 오를 수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면서 금리 관련된 테마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정말 뭐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죠. 빅테크주도 사실은 지난주 초에는 쉽지 않았고 금요일날 인텔이라든가 아마존, 메타가 좀 오르면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다른 소비자 업종들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주 한번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정보 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에 대한 규제 면제 대상을 지정한다. 왜냐면은 이 배터리도 그렇고 사실 석유화학도 그렇고 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요. 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요소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이유도 요소수를 좀 생산하는데 환경오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타이트하다는 점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의 대한 단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폐배터리 중에 무려 거의 한 50%가 현재 미회수되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이 규제가 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점들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럼피스킨병 네, 열흘째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확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소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소가 죽으면은 전액을 보장해 준다고 또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반이에요. 이게 농가에서 막 이불로 뭐 하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막 내가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이거 방역 정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으면은 나라에서 보상해 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뢰 영역이긴 한데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응 발생 및 대응 상황에서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럼피스킨병이 과연 전국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건지. 다만 이거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치사율이 10%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50%가 넘고요. 조류독감도 60%가 넘는데 10%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확진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아시겠지만은 곤충에 의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단까지 내려올지 남부 지역까지 좀 내려올지가 주요 포인트다. 만약에 여기서 좀 멈추게 돼버린다면은 네, 이거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백신을 지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에 대한 악재가 네, 김원수 의장이 결국 깜빵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 소액주주 수인데 삼성전자가 500만 명, 카카오가 무려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여러분들 소름 돋지 마세요. 수익 중인 투자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카카오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 중에 수익 중인 투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기들 이 김범수 의장 우리나라 재벌 총수 1위에요. 전 세계적으로 1위란 말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씀을 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재산을 좀 반납해서 자사주라도 매각을 하게 되지 않나? 네. 아무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지 좀 활기가 도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이슈가 있죠.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만약 합병이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재매각 이슈 있거든요. 매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기업 M&A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적대적인 M&A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쉽지 않아. 근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오늘 이제 3시간 뒤에 2시간 40분 뒤에 개장할 증시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애매하다. 이게 뭐 완벽하게 무너지려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시장의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저점 반발 매도 심리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좀 시장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대형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소형주로 갈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전 예상 브리핑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